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그저께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령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지금 상당히 세상이 이제 밖에가 좀 시끄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 어떤 하나의 이제 논평이라고 할까요? 좀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12월 3일 날 비상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를 했죠. 뭐 나와서 뭐 지금은 그 민주당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상당히 그 예산권이라든가 그 금액을 다 삭감을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철두철미한 그런 계획이었다. 저는 어제 오늘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쪽 저쪽 내용을 이제 취합을 다 해보니까 뭐 유튜브 등 다른 방송들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윤 대통령과 그 일당,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상당한 준비를 해왔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예측을 했죠. 오래 전부터 이 계엄령 얘기가 솔솔 나왔고 한 달 전부터 또 저희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계엄령은 안 될 것이다라고, 계엄령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계엄령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결국은 시행을 했죠. 그래서 한 달 전에도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루머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 계엄령 선포까지 나오고 지금 윤석열 씨는 상당히 좀 그 어려운 입장으로 지금 처했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령은 제가 그 계엄령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분도 아다시피 전시나 사변, 이제 비상계엄이죠. 그 경비계엄이 아닌 거죠. 그 경비계엄은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그 말 그대로 경비하는, 그거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게 이제 비상계엄인데,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어떤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이제 뭐 아주 폭동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교란한 상태에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 지역에 아주 지극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게 이제 비상계엄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 국회에서 참모총장 뭐 차관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김민석 의원인가 얘기를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니까 그런 교전 상태나 비상 상태, 전시, 사변, 극도로 혼란을 뭐 교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아니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참모총장 차관들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3일 10시 20분경인가요? 나 정확한 시간을 모르겠네요. 제가 한 10시 40분, 50분 정도에 속보 뜨는 걸 보고 저도 뭐 다음날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모임이 있었죠. 그런데 부랴부랴 밤에 그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 광주 그 의거, 그러니까 쟤는 이제 광주 스타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 이제 광주 의거
광주 봉기 광주 그 사건의 트라우마가 저도 있습니다. 그 친척들이 광주에 살기 때문에 당시에 광주의 그 5.18 관련해서 뭐 성정리까지 걸어 나갔다고 그래요. 그 상당히 그런 그 뒤에 이제 전두환 시절에도 전쟁과의 선포라든가 뭐 그런 정의당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고 정치인들 포함해서 삼천교육대에 그런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계엄령이라는 게 상당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그 씨를 말리는 독재 정권의 하나의 그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계엄령이었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그 시대 때 참 계엄령이라는 걸 들어도 그냥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다 겪고 있는데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엄령을 발표를 해서 저도 또 너무 놀랐습니다. 뭐 아직은 뭐 탄핵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계엄령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엄령을 발표를 뭐 본인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 위법한 계엄령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받겠죠. 뭐 대통령이 임기 동안은 소추되지 않는 형사에 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고 새벽 4시 30분경에야 비로소 뭐 그런 여러 얘기도 나오지만 드디어 해제를 했죠. 해제하기 전까지 그 국무총리가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 위법한 거니까 국무회의도 없이 계엄령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부분도 국회에서 그 투표로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지 해제를 안 하면 굉장히 위법하게 나중에 사회에 문제가 된다 해서 결국은 본인이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가적인 외신들의 보도가 연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야 태국인가는 어제 그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하고 비자가 아니라 미국인가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태국인가는 그러니까 코인, 그러니까 그 거래, 환전이 안 된다고. 자, 한국 그 지폐, 화폐에 대해서 환전을 못 해준다고 그렇게 뜨기도 하고, 경제적인 타격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로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민주화가 퇴보되는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그 사람들이 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의외적인 너무 놀라가지고 외신들은 저희보다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 뭐 쇼츠에도 올려놨지만은 외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놀라운 그런 대한민국이 마샬이라고 이제 그 가버멘트 마샬,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마샬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서 저희 페북 친구들도 댓글 내지는 메신저로 한국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나는 어떠냐 그런 어떤 안부 문자도 오고 메신저도 오고 그랬습니다.
외신들을 이렇게 뭐 저쪽 로이터라든가 본론버그인가요? 그 저쪽에 있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상당히 한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많이 지금 독재국가에 같은 제 어떤 그런 저기 못 사는 나라에 아주 하류국가 같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스탠다드 기준이 아주 실추가 되는, 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지금 내란죄로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이 계엄령, 비상계엄령은 지금 선관위를 또 군부대를 투입을 해서 일부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연 윤석열 씨는 탄핵이 될까? 그 다음에 어떤 상설특검, 어제 페이스북에서 야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올려놨던데 그 상설특검을 이제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번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또 김건희 특별검사 그 법안이 지금 이번 7일 날 아마 국회에서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죠. 그래서 계엄령은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계엄령을 다시 2차 계엄령을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바이든 쪽에서 이미 한국 계엄령의 어떤 내용들을 다 도청을 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의 그런 참모총장, 차관, 지금 누굽니까? 거기 김용현을 위시한 그 윤석열 씨와의 어떤 대화 내용, 또 어떤 그런 조율, 계획, 모의를 한, 공모를 한 그런 내용들을 이미 도청을 해서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바로 그 국회 의장이 그 미국 대사에게 이제 전화를 그 계엄령 발표 이후에, 해제 이후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항의 전화가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이미 미국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계엄령이 실패를 했기에 망정이지 성공이 됐으면은 대한민국의 비극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날 저지를 했고요. 또 일부 또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 대부분 군인들, 이제 그걸 계엄군이라고 얘기하는 최신 현대 장비를 다 둘러쓰고 이 위에 카메라가 야간 투시경, 또 어떤 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희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완전 군복 복장을 하고 투입이 됐는데, 그들도 그 대한민국의 딸들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있었고, 또 옛날 광주 의거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계엄군이 아주 총칼을 들이면서 사람을 죽이고 두드러 패고 하지를 않고 서로 협조적으로 정말 토닥거리는 그런 유튜브에서도 실방을 보면서 오히려 시민들을 토닥거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어떤 일부 악의적인 그런 세력들이 아주 김용현이라든가 그런 집단의 세력들이 이 군인을 이용했구나.
선량한 계엄군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이용해서 투입을 했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취임 전까지 12월까지는 또 한 번의 계엄령 시도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그래서 빨리 어떤 끌어내려야 하지 않느냐. 내란 방조죄라든가 내란죄. 그게 이제 굉장히 엄한 벌이기 때문에. 근데 뭐 대한민국 뭐 특별수사본부라든가 뭐 경찰이나 검찰도 오늘 뭐 심우석 총장인가요? 검찰총장이 뭐 수사를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 뭐 믿기지도 않는 거고 믿을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뭐 검찰 전국 시대에 같은 한 통 속인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도 뭐 해바라기 같이 쳐다보고 사냥개 같이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바로 원칙적이 같으면 저런 내란의 혐의를서 범죄가 있으면 바로 대통령직의 어떤 수행을 중지시키고 바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해야 하는데 국힘당 하는 거 보면 오늘도 참 나경원 의원 나와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참 뻔뻔함이 극치다. 참 국힘스럽다. 정말 참 옛날 과거의 광주 그 사태, 소위 말 광주에서 뭐 전두환을 옹호한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정말 영원한 국힘스럽다. 저게 보수인가?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 협작군이라고 보거든요. 국힘당이 온 국민이 저렇게 최소한 70% 이상 80% 계엄령 입법한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지탄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오히려 더 민주당을 하면서 끝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탈당은 하면 안 된다. 참 뻔뻔함의 극치다. 진짜 이 대한민국이 참 슬픕니다. 슬퍼. TK 부산 일부, 대구 경북 왜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옛날에는 제대로 의식이 있고 그랬는데 뭐 다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저렇게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정서인데 억지스럽고 아주 자기네들이 무슨 뭐 빨갱이라는 식으로 억지스럽고 그런 정도로 오히려 이 국힘의 그 어떤 만행이라 할까요? 정말 더 말기는 누가 밉다고 국힘당,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앞에 의원들 나와서 정말 이번에는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서 이런 비상계엄령을 했다라는 해서 다시 한번 믿어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참 쓰레기들 보통 쓰레기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진짜 세비가 아깝다. 세금이 아깝다. 국회의원 봉급이 아깝다. 저런 사람들 표 찍어주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이 머리가 문외하층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좀 흥분이 됐는데 오히려 더 그 당사자들보다도 공모를 해서 시도를 하려고 계엄령을 시행을 해서 정치인들을 잡아가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국힘당 일부 그런 연놈들이 더 아주 그냥 낯짝이 얼굴도 두껍다. 정말 표 절대 주면 안 된다. 저런 사람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말종들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힘당 한동훈 대표, 이재명, 국회의장을 포함한 3명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체포조가 형성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부 쪽
군인들, 사복경찰들이 투입이 돼서 또 일부 들어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걷어 나오면 이제 수색조가 들어가 가지고 뭐 공수단, 공수여단이죠. 이제 공수부대 들어가서 이것을 그 구금을 하고 한 사람씩 나오면 방첩 여단들이 그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는. 그래 가지고 한동훈, 이재명, 뭐 국회의장 3명은 기본이고 뭐 거기에 일부 뭐 의원들도 한 9명 정도를 그렇게 체포조로 뭐 끌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뭐 이게 이제 저는 이쪽 저쪽 그 국회의원이나 뭐 유튜브 내용을 보고 그런 얘기를 오늘도 뭐 계속 지금 관련자들을 국회에서 불러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계획적이었고 처음부터 의도적이었다. 그걸 2달 전부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계엄령 얘기가 솔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사전에 분석을 하고 미리 뭐 무슨 점쟁이 같이 맞춘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거를 꽤 맞추니까 그럴 계엄령을 발효를 할 그런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침에 이제 민주당 그 회의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뭐 심지어 뭐 용화대 대변인 뭐 기타 다른 그 당사자인 김용년 그 증언은 그럴 일이 없다, 말도 안 된다. 또 일부 그 논평객들 정치 논평하는 사람들도 계엄령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뭐 어제 오늘 보니까 뭐 자기가 그걸 다 좀 사죄한다, 미안하다. 내가 계엄령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은 것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선관위까지 그 계엄군이 들어가서 압수를 하고 자료를 그렇게 몰수를 해서 가져갔나라고 그걸 왜 그랬을까라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선관위의 어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대폭적으로 지금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선거라고 보고 어떤 내용들을 증거를 확보해서 일부 국회의원을 수사를 함에 따라서 이번 뭐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바로 내년에 보궐선거로 국힘당 의원들을 그러니까 뭐 국힘당이 됐든 또 새로운 뭐 윤석열 당이 됐든 창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궐선거에서 지금 조국신당 같이 그렇게 노리는 이번에 선거를 계엄군이 압수를 다 했죠. 그래서 데이터 자료를 확보해서 그 현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다 하나씩 면밀히 그런 뭐 조작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체증해서 내년에 보궐선거를 대비한 것이다. 그리고 계엄 시대에 가면은 계엄은 군사재판이거든요. 1심, 2심, 3심이 아니고 1심에서 바로 직결 처분을 하기 때문에 1심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뭐 몇 개월, 뭐 1개월 안에 사형 아니면 뭐 무기징역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형량을 바로 적용을 하죠. 군사재판은. 그래서 뭐 이런 계엄 형국으로 가게 돼서 아마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왜 선관위까지 갔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자택까지도 뭐 그렇게 갔다 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어준 씨까지는 굳이 어떤 내용이 있어서 싫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입을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피신을 하는 입장이었지 않느냐.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이건 이제 정치적 흑막 역사, 흑막의 역사에서 나오겠죠. 비리가. 김어준의 그런 김어준까지 뭐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끼칠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주진우라고 하는 기자가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김건희 또 걔 중에는 또 지금 뭐 아까 보도 유튜브 보도에 의하면은 뭐 옛날 청와대 안가 궁정동 안가 쪽에 뭐 김용원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또 어느 뭐 누가 둘이 갔다라고 그래요. 그 계엄령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 발표하기 전에 그냥 뭐 대통령이 안가에 있었는지 궁정도 안가에 있었는지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술 먹으러 가서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있었는지 물론 하여튼 그 가족은 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몰라도 날짜를 민주당에서도 뭐 12 이후에 지금 한 40여일 미국은 바이든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에 집권을 하는데 이미 뭐 미국도 이제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죠. 그런 정보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엄령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 내란을 일으켜서 그걸 독재적인 어떤 그런 가져온다 한다. 그걸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회의장도 이제 항의를 좀 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 미국 대사에게 제2의 어떤 민주 시대가 아닌 독재 시대로 이제 흘러갈 뻔했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은 이미 한국 계엄령 발표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관했다. 물론 자기네들도 뭐 얼마 30일,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 뭐 알고는 있었지만 뭐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는 없었죠. 자, 어떤 내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괴수, 이렇게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상형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밤에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가 바로 나는 그거와 모른다. 이제 꼬리자기를 했죠. 나는 뭐 계엄령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내용 들은 바 없고 나는 이런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그 예산 관련으로 다 삭감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헌법에 준해서 나는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그렇게 밑에 그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각 참모총장 수방사 사령관 방첩 특전사 그런 사람들하고 다 꼬리자르기를 지금 했죠.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아직까지 지금 뚜렷하게 용화대에서 대통령이 발표는 없습니다. 지금 벌써 외국 같으면은 저런 상태면은 바로 그 현행범으로 내란 범죄 혐의로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지고 구속이 돼서 체포가 돼가지고 바로 그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할 입장인데 전혀 지금 움직이지도 않죠. 오히려 더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의할 정도가 아니죠. 그건 도망가서 외국으로 튀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덮으려고 하는 시도. 그래 오늘도 수사본부장한테 그 국정감사 오늘 국정조사하면서 국회의원이 이제 그 외국 출국 금지시켜라 해서 그 금지 조치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범이라고 하는 사실, 이 굉장히 내란에 대한 범죄는 국가를 역모를 하는 아주 혼란스럽게 역모를 하는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 이건 최소한 무기 아니면 사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쿠데타가 우리가 3월에 본 그 영화에 보다시피 또 옛날 광주 또 12.12 다음 주가 12.12인데 그런 전두환
그 영화 또 그 시대에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쿠데타가 성공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또 긴 역사 동안 그런 장기 독재 정권 시대로 갔지 않냐. 일부 그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 나쁜 놈의 그 의원들, 지방의원, 뭐 국회의원 해서 아주 그런 사람 싹을 다 잘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세상이 좋은 세상 오면은 진짜 보수는 건전하고 진짜 보수, 합리적인 보수는 우리가 서로 테이블에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협상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꼴통 보수들이 대한민국을 좀 말아먹고 있습니다. 아주 뭐 이게 편향되어 있는 거 사고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일부러 북한의 그 신경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또 다른 계엄령까지도 지금 계획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김민석 의원은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의 관계는 이건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계엄령 발표를 대통령이 하게 돼 있으니까 뭐 이미 그 같은 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 몇 명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수방사령관, 특전사, 뭐 방첩사령, 방첩사라고 하죠. 옛날 방첩사가 기무사 같은 지금 기무사, 안기부죠, 안기부. 내치는 안기부가 하고, 외치는 안기부가 하고, 그 군국 기무사 같은 경우는 방첩사라고 해서 사복경찰입니다. 사복 머리 길고 군인이지만 그런 그 조직이 그 어떤 업무 분장이 돼서 그 체포조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외곽 경비를 하고 서울 수도 방위사 같은 경우 수방사 수경사 이제 수방사는 외곽 방위를 하고 체포조가 들어가서 한 사람씩 끄집어내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 출신 방첩사 쪽에서는 한 사람씩 해서 이제 어디 그 취조실로 데려가서 그렇게 한 9명, 10명 정도를 나중에 밝혀지겠죠. 정치인들 누가 잡혀가고 어떻게 되는지 난리가 나겠죠. 또 진짜 시끄러지겠죠.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쪽 저쪽으로 이제 하나 둘씩 껍질 벗기시듯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국회 검사들이 탄핵 소추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오늘 또 이렇게 어젯밤에 올라갔죠. 그 뭐 검사들 탄핵.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김용원도 탄핵을 언제 하냐고 야당 쪽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물어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계속 김용원 언제 하냐. 탄핵에 언제 들어가냐. 근데 그 시기를 좀 앞당긴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3일날 그 계엄을 발표를 더 한 일주일 더 당기는데 민주당에서는 한 10일 정도 이후에 하지 않겠나라고 봤는데 굉장히 앞당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 이전에 시행해야 한 것이 실패라는 것이죠. 그 뒤에 했었으면은 또 날짜가 뭐 토요일 날이나 뭐 국회의원들 지방 가고 뭐 했을 때 모이기가 힘들었을 때는 시간을 더 벌고 해야 하는데 평일날 하다 보니까 벌써 이 계엄령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구성이 충족이 돼서 계엄령 해제를 하게 된 것이고 뭐 그러기 전까지도 밖에서는 뭐 국민들이 막 많은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정말 일촉즉발인 상황이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탄핵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힘들지 않겠나. 국힘당에도 당론으로서 의총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동훈 대표는 그 탈당을 해라. 자진 탈당을 해라. 그럼 자기가 당권을 쥐고 움직이겠다. 그 묘수를 가지고 대신에 내가 탄핵은 못 가게 탄핵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못 하게
우리 저 국힘당에서 내가 그걸 도울 테니까 대신에 탈당을 해라. 당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 하지만 탄핵은 못 오게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윤석열 탄핵은 8표가 오야하는데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표가 과연 올 수 있을까? 오면 한 5표? 아슬아슬하게 한두 표로 탄핵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뭐 계속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한다고 이렇게 탄핵으로 이제 당론이 정해졌으니까 이제서 이제 탄핵을 한다고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잡힌 것이죠. 과거에 이제 그 스타 검사 뭐 변희재 씨가 많이 주장을 하고 정청래하고 또 누굽니까 그 박지원 그 두 양반이 스타 검사 최순실 사건 그 증인 그 젊은 여자와의 관계에서 스타 검사 문제로 그걸 뭐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젊은 국회의원 최고위원이 있었죠. 그 양반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터뜨리려고 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박지원 의원이 그걸 채택을 안 했죠. 최순실도 증인으로 신청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런 모양으로 질질 끌려가고 정말 그 민주당이 좀 싸울 줄 모르는 그런 어떤 계략이 없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 확실하게 이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게 국힘당 여당의 또 그 대통령과 그 일부 세력이 독재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재명이 이제 인자 본 겁니다. 뭐 이 얘기는 들었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어제 그저께 계속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 굉장히 내용이 발표하는 내용이 아주 뭐 뭡니까 그 하나의 그 프랑스의 그 뚜레뚜랑ጥ인가요? 그 부역을 한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국힘당이 역사 앞에서 가자 부역하지 마라. 강한 어필을 내용을 드디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작에 이재명 대표한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더 탄핵으로 가야 한다. 탄핵도 뭐 헌법재판소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탄핵을 가면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6명 중에 8명 나머지 3명을 야당 추천, 그러니까 2명은 추천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적수가 채워지면 또 국무총리가 이제 대행을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대행을. 그렇게 하면은 뭐 헌법재판소도 분위기가 어떤 보수 여당에서 야당의 분위기가 균형이 잡혀서 그렇게 우려했던 어떤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그 노영희 변호사 그 내용을 보면서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창수 검사라든가 함께 오늘 지금 올렸는데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도 해야 되고 개헌 입법 그 김용민 의원이 이 얘기하는 것도 같이도 하면서 시위도 하면서 범국민 그 집회 범국민 퇴진운동 본부를 차리한다는 얘기예요. 시민과 함께하는 그 정당이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고 모든 전문가들 종교단체 다 합쳐서 그렇게 차려야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상설특검도 만들어졌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7일 날 김건희 특검 관련되는 거 그리고 상설특검 기준이 현재 여당에 있는 그 특별검사를 이렇게 그 인사를 하지 않고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야당에 추천하는 인사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한다고 작년에 이제 바뀐 모양이더라고요. 그 특별검사 임용 그 인사 추천 내용이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은 그 현재 대통령이 지금 이런 내란죄로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게 되고 검사가 이제 시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임무를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 측의 목으로 지명을 하고 추천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바뀐 기준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다행히. 예, 국힘의 만행 오늘 발표하는 거 보고 너무 끔찍했다. 아주 뭐 뻔뻔스럽게 너무 그걸 보고 제가 화가 좀 났습니다. 과거에 광주의 그 사건, 그 악몽이 좀 실어났고, 이제는 좀 더, 민주당이 이제 탄핵으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재명은 더 강하게 나가야지, 뭐 다른 이유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그쪽에서 이탈이 나올 거거든요. 한두 명씩 배신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포용하면서 이번에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붙잡으면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사항을 뭐 선관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미국의 어떤 정보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방관을 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전까지 계엄령 발효를 해서 어떤 헤게모니 권력, 국가의 권력을 자기 독재 권력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하려고 했다. 그 이면에는 뭐 김건희 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뭐 안가에서 다 협의가 됐고 또 고위층과 그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밝혀지겠죠. 한 흥미진진합니다. 이 얘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도 하나의 내피셜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게 살아남길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재밌을지 몰라도 나중에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이 맞으면 상당히 정치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직도 옛날 그 전두환 시절 때 그 한나라당 그런 틀로 이거 국민들한테 뻔뻔해 극치. 국회의원 뺐지. 정말 저런 옛날 꾸정물 같은 놈들이 연놈들이 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정말 그거 보고 제가 뻔뻔해. 온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이 계엄령이라는 그런 트라우마로 힘들었었는데 그걸 또 영용해서 민주당을 욕하고 뭐 사회가 혼란하고 지금 17%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 미만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국민의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국민의힘 없어져야 할 당이다. 누구 말 맞다로 국민의힘 이 땅이 소멸돼야 되고 일본을 따르는 그런 그 당이지 않느냐. 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빨리 소멸돼야 할 당이 국힘당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좀 오늘 막판에 제가 좀 흥분을 좀 했는데 지금 한 40분이 벌써 넘어섰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강하게 탄핵 가도로 또 상설 특검과 온 전 시민들 국민들과 합세해서 밀어붙여야 한다. 이 기회가 없다. 안전히 또 다른 계엄령을 시도를 할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죠. 어떤 이유 간에. 왜 그러냐면은 법 안에서 이번에 안 됐지만은 이번에는 호응도가 없었거든요. 군인들도 뭐 열성적으로 따라주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일부 그런 작전 세력들, 일부 그런 세력들이 계엄령으로 자기네들 이익을 챙겨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밑에 군인들이나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띠지를 안 했죠. 실패를 한 거죠. 뭐 중과부적이란 말 속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중과부적이란 말에서 지지를 못 받다는 것이죠. 3일천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뭐 계엄령의 그 계엄령 그 공포를 한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아주 무서운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보면은 반국가 세력을 그 포구령에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집행위를 금지하고 여기 보면 반국가 세력을 아주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임방구 뭐 저소하고 뭐 이렇게 보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살벌하더라고요. 아주 처단하겠다라는 말, 무서운 얘기를 썼더라. 처단하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들어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저도 막 페이스북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남한 우리 사우스 오브 코리아를 기도해준다고 했는데 뭐 감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빨리 자리 잡고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실방을 못 오고 이렇게 녹화로 해서 뭐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많으면 두 번인데 한 번 정도밖에 못 올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요, 구독,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저는 몰아서 이렇게 핵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